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33회 2차 과목 관련해서 제가 이의제기했던 6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관련 뉴스를 하나 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 이용했던 카페에 지난 2월 11일 올라온 뉴스입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생들 소송건 배소. 응시생 80여 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문제가 오류가 있다고 낸 소송에서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는, 최종 패소 확정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충격적이게 다음 34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래 써놨네요. 무려 소송이라니. 저도 그렇게 될 뻔했죠.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한두 문제로 떨어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점수가 간당간당해서 제가 이용하는 카페에 이의제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좀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무려 조회수가 1177회. 이 정도면 인기글이죠. 네, 제가 문제 이의제기 했던 6문항인데요. 공시세법 6번, 31번, 32번, 중개사 실무 2번, 공법 문제 49번, 80번, 총 6문제. 각각의 과목 문항수가 40문항인 거를 생각하면 총 120문제 중에서 무려 6문제. 점수로 하면 15점, 평균 5점. 아주 센 점수죠. 큰 점수입니다. 이 문제들이 모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다면 합격자가 아마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33회 이의제기 관련해서 정답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인데요. 1차 과목이 2문제, 2차 과목이 1문제, 모두 정답 처리되거나 복수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32회에도 마찬가지 4문제가 이의제기 수용되었고요.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33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이의제기를 했던 문제는 중개사법에서 2번 문제, 공법에서 49번, 80번 문제, 공시법 및 세법에서는 6번, 31번, 32번 문제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의제기 수용된 거는 공시법 6번 문제로, 이 문제는 법률에 관한 시행령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로 법률만 해도 양이 정말 많은데 세부적인 시행령을 물었다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이의제기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문제에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해서 승인 신청을 하면 어떤 부분을 심사해야 되는지 물어봤었는데요. 관계 법률에서는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된다 라고만 나와 있고, 해당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 어떤 부분을 심사해야 되는지 나와 있겠죠. 근데 이 법률 같은 경우는 17년 10월자로 폐지된 조항입니다. 원래는 승인 신청을 받았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면 바로 이용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 폐지된 건인데요. 공시법 6번 문제는 시험 출제자분께서 시행령 문제를 냈는데 한참 전인 17년도에 상위 법령이 폐지 변경된 걸 모르셨는지 결과적으로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될지 참, 문제 자체는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시험장에서 풀릴 것 같았거든요. 괜히 시간만 소비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법 31번, 32번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는 판례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는 판례가 아니면 원래 풀기가 힘듭니다. 역대 출제 문제에서도 나와야 한 문제인데 연타로 2문제를 빵 내놨어요. 응시자들 멘탈 테스트를 하는 건지 또 교묘하게 말도 조금 바꿔서 더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였습니다. 31번 문제는 부동산 임대업의 총 수입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빼고
이자율을 곱한 후에 금융수익, 금융이자를 빼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임대보증금은 5억 원이라고 나와 있고 건설비는 건물 취득가액인 2억 원입니다. 이자율은 6%, 금융수익은 금융수입이자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 5억 빼기 2억 곱하기 6% 빼기 1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인데요. 여기서 임대료 플러스 알파로 임대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더해줘야 되는데 월 임대료가 1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임대 기간은 1년이니까 11개월간 100만 원, 1200만 원을 더해줘야지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700 더하기 1200만 원,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알고 푸니까 별로 어려운지 모르겠죠. 하지만 기출 문제들을 보면 임대료가 이렇게 정답에 영향을 줄 때는 힌트로 임대료를 받았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음 이렇게 대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이거 처음 풀어보는 유형인데 임대료가 언뜻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계산해서 1700만 원까지는 구했는데 답이 없는 거죠. 1800, 2900, 3000, 3900, 4000 이렇게 있으니까요. 저도 답을 1번으로 찍었는데 틀렸고 답은 2900만 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응용을 해서 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32번 문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묻고 있는데요.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도 빼고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는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죠. 거기서 다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6,700만원, 취득가액은 4,200만원, 필요경비는 양도비용 400만원, 그렇게 하면은 2,100만원이 나오겠죠. 이게 양도차익이고요. 문제에서는 과세표준을 묻고 있으니까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추가로 빼줘야 되는데 여기 보유기간이 2년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기본공제 250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2,100만원에서 250 빼니까 1,850이죠. 약간 편법을 부리자면 만약에 기본공제를 고려를 하고 있다면 250만원을 빼기 때문에 100만원, 50만원 단위를 봤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850만원하고 여기 2,250만원 이 두 개밖에 없겠죠. 1번 아니면 5번인데 여기서도 응용을 좀 했어요. 원래 기본공제 관련 사항이 문제에 영향을 줄 때 그런 문제들에서는 다른 양도자산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양도자산이 있게 되면 먼저 기본공제를 한번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기본공제를 빼면 안 되겠죠. 이미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답이 2,10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죠. 대신에 이렇게 또 말을 써놨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그래서 응시자들이 다른 양도자산이 없었다는 말이 없으므로 이거를 이의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답은 2,1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문구를 하나씩 바꾸면 응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연타로 이렇게 계산 문제를 두 문제나 내서 저도 여기 풀 때 멘탈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다음 공법 49번 문제. 이 문제는 학원 강사님들조차 틀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냥 틀리세요. 다시는 안 나올 문제. 그런 유형으로 강사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정답은 4번인데
오답으로 5번이 많이 나왔었고요. 문제를 읽어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플하죠. 쉬울 것 같죠. 근데 이 문제를 실제 풀려고 하면 아까 시행령 나와서 어렵다고 한 공시법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시행규칙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 하위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문제를 내놨어요. 틀리라는 문제죠. 거기다가 이 시행규칙이 굉장히 길어요. 공법은 원래 외울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과목인데 거기에 아주 긴 시행규칙을 그대로 문제로 갖다 놨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 그리고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대지면적 500 미만 도축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문제로 가서 보면 대지 면적 500 미만 도축장 맞고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맞죠? 그 다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통대 맞죠? 근데 아까쯤에 광장은 뭐라 했어요? 건축물 부설 광장만 해당이 된다고 했죠. 여기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인데요. 공법 49번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의 제기도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아까쯤에 보여드렸던 시행령을 살펴보면 여기 제35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서 1호의 나목에 보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된 공원 안 기반시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여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던 부분은 시행령 제35조 제1항 1호 다목에 나온 부분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 35조에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쭉 나열을 한 거죠. 그 중에 몇 개를 찝어가지고 문제를 내놨는데, 그럼 나목에는 뭐가 나오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점용허가 대상을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가서 살펴보면 광장 역시 점용허가를 받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거든요. 근데 이 단서 조항인데 어쨌든 너무나 명백하게 이 시행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은 풀 수 있는 문제다 해서 이의 제기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공법 80번 문제, 농지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농지법은 공법 40문항 중에서 많아봐야 두세 문항 나온 데다가 공부한 분량에 비해서 그거를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맞추려고 농지법을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드는 그 부분인데요. 농지대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1번이고요.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틀렸죠. 필지별로 모두 작성해야 하죠. 대신에 이제 함정을 이렇게 넣었는데 찍어서 맞출 수 없도록 이렇게 숫자도 좀 섞고 10년, 60일,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써놨죠. 도움말 같이 별로 큰 의미 없는 멘트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농지대장을 이렇게 공부했는지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의제기가 됐던 이유는 4번 보기하고 5번 보기 때문인데요. 4번 보기에 보면 60일 이내에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고, 5번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에 열람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의 제기한 거를 보면 여기 4번 보기에서 그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읍면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지 되지 아무 시구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의 신청 제기 대상이 됐냐? 관할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관할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거는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빠졌으니까 이거는 틀렸다. 문제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5번 보기에서는 농지 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로 한다 하고 가로에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이런 거는 실무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도움말 같은 말이죠. 여기서 실제 실무에서는 전자문서로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 안 해도 되지만 여기는 도움말 같이 관계 공무원이 그냥 열람하는데 옆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경남 물금은 무인기계 관외 발급 불가 뭐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무 자료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의 제기를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어쨌든 인정은 안 됐습니다. 여기가 너무 명확하죠? 농지대장은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해야 되는데 아니다 해놓으니까 너무 이게 확실한 답이잖아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된 것 같아요. 4번 또 이렇게 명시 규정을 따지고 보면 관할 지역의 시구 읍면장 이 말도 좀 빠졌고 애매모호하고 이것도 관계 공무원 참여한다는 부분도 실무하고는 이렇게 맞지 않은데 어쨌든 이거는 이의 제기 수용 안 됐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네, 마지막 문제 중개사법 2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법은 공법이 어렵기 때문이라도 무조건 고득점을 맞아야 되고 또 이제 2번 문제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 꼭 맞춰야겠다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었는데 그래가지고 틀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해설 보고 풀면은 너무 쉬운 문제죠. 문제를 읽어보면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 동옥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중개대상물이죠.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춰진 신축 근데 미동기 상태의 건물 건물이 갖춰졌죠. 이것도 됩니다. 건축법에서 건물은 지붕, 기둥 또는 벽이지만 민법에서 건물은 지붕, 기둥, 주벽이에요. 저는 이게 또 무슨 함정 문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기 세 가지를 다 갖춰졌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좀 헷갈렸는지 니은이 좀 함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긴 했는데 어쨌든 니은도 맞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관련이 없죠. 다음 디귿 분양 예정자로 선정된 입주권 이거는 안 됩니다. 동호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특정이 안 돼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죠. 다음 리을 대토권 안 되죠. 답은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다시 푸니까 쉬운 문제 이게 왜 이의 제기 대상이 됐냐면 저희가 항상 판례를 따지잖아요. 보기 디귿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의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해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다음 판례를 근거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제 중개 대상물이 되는 판례도 있다는 거죠. 뭐 길게 써놨는데 어쨌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쨌든 특정한 경우에만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거고 안 된다는 거죠. 아파트 전체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분양 목적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로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2013년도 판례가 있죠. 이런 판례가 예외지만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의제기였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수용은 안 됐고, 제가 헷갈렸던 이게 함정이 아닐까 고민했던 이상한 데서 함정 찾고 있어서 틀렸습니다. 문제 풀이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거 정말 설명하는 게 훨씬 어렵다. 두 번 풀지만 두 번째도 역시 어렵네요. 그리고 이의제기 할 만한 사유가 정말 다 조금씩 일리가 있어요. 수용은 안 됐지만 여러분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 오사카를 놀러 다녀왔는데요. 다음 동영상에는 일본 오사카 놀러 다녀온 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